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진짜 반전이 시작된 건데요. 이로써 무혐의로 종결 처리될 뻔한 김건희 뇌물수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혹을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꼬집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내대며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명쾌한 답변도 내놓지 못했는데요. 본인도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장관님, 예.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준 사람 대체적으로 그거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형 목사 쪽은 다 배제하고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나를 기소하라 이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명품백을 난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수사심의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지금 수사심의회 결론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죠. 예, 없습니다. 참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명분 삼아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김건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예요. 최재형 목사 쪽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해라 이렇게 결과 나왔거든요. 그 검찰도 어쩌면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기소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소해야 되는 게 맞죠. 최재형 목사의 생각도 자기 기소해서 처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도 나도 기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뭐 박지원 의원님은 백담사 가셔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백담사 가시기 전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외상값이 있으면 외상값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심의회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회 결론이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회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해라 아니다 기소해라 그러면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무엇하러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합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 15명 중 8명이 찬성해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건희 씨와도 겹치는 혐의입니다. 정 위원장의 말대로 돈을 준 쪽도 돈을 받은 쪽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충 물타기하고 넘어가려다 다시 발목을 잡힌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씨 양쪽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 측의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2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정을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수사심의위는 김건희 씨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욱더 웃긴 건 김건희 씨의 수사심의위 결정은 완벽한 비공개를 유지했지만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 결정은 8대 7이라는 찬성 의견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누군 비공개고 누군 공개가 되니까 말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건희 씨는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건희 씨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어찌됐건 불기소 무혐의는 받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또 모르죠. 자신이 살겠다고 최재형 목사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도 말입니다.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정권의 레임덕 현상, 정권 말기에나 볼 수 있는 정권 붕괴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가 결정이 됐으니까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이 혹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저를요? 예, 불기소 처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분노가 굉장히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개입 사건, 또 주가 조작에 대한 새로운 또 인물에 대한 또 재판 결과, 또 이번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 또 지난번 6일날 행했던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불기소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인과 함께 이것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행해진 일들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관련된 영상 자료 또 녹취물 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그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드렸고,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기소 나오고 목사님에 대해서는 혹시 기소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하고 계신가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이 기소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직무 관련성 인정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김 여사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안 되지만, 기소는 안 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왜 문제가 되냐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가 위반이 되면 그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남게 됩니다. 그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